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월 첫 주말 군산에서 25명, 익산에서 17명이 코로나19로 각각 확진됐습니다. 전주에서도 48명, 남원 11명 등 도내에서 주말 동안 모두 2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종교시설, 김장, 가족 모임 등 밀집 공간에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산과 익산 등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공설시장과 새만금,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 2박 3일 동안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이 후보는 새만금을 공론화를 통해 결론 내겠다고 밝혔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직 비대화 우려와 관리사업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보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12월의 첫 주말 군산에서 2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익산에서는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주에서도 48명, 남원 11명 등 도내에서 주말 동안 모두 200여 명이 감염됐는데요. 이들은 노래연습장과 종교시설, 김장과 가족 모임 등 좁은 공간에서 모여 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지곡동에 위치한 유흥업소. 지난 주말 이곳을 비롯한 9곳의 업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4일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군산 유흥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모두 10명. 불법으로 고용된 여성 접객원이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고 역학조사 결과 접객원이 여러 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에서는 김장 모임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김장 모임에 참여한 주민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마을 주민 8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일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와 과외활동 관련 확진자가 5일부터 6일까지 48명 발생했고 남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과 보육교사가 감염돼 현재까지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북이 더 이상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며 시민들이 밀집된 공간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개인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모임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방역의 대상자가 아닌 방역 관리자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보건당국 관계자는 겨울엔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태양광 자외선의 양이 적어 자연 소멸률이 낮아지고 실내 공기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겨울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 체계를 기본으로 돌아가 실내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개인위생, 방역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오미크론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296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7명으로 이틀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4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893명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역 패스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과 마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예외를 뒀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8조 9,368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8조 2,675억 원보다 6,693억 원, 8.1% 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은 뒤로 1년 만에 9조 원 시대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미래형 상용차 산업과 문화관광, 새만금 사업,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야미도가 3번의 도전 끝에 내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야미도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등 105억 원이 투입돼 수중 방파제와 경사식 선착장, 어민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또 주민소득과 편익시설로 레저보트 육상 보관장과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법원이 내린 장전마을 화해 권고 결정에 지난 3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전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한 것은 합의를 받아들였던 장전마을 주민 146명 외에 추가로 7명의 주민이 합의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추후에 합의 의사를 밝힌 7명의 주민을 이제 와서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합의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산과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공설시장과 새만금,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이틀 동안 둘러보고 바닥 민심을 훑었는데요. 이 후보는 전북의 성장률이 매우 낮고 소외가 심하다고 균형 발전을 실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북 방문 이틀째인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산 공설시장을 찾았습니다. 한파에도 상인들은 이재명 후보를 환호하며 뜨겁게 맞았습니다. 군산의 명물인 박대를 사며 상인들의 시름을 위로하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든 자리에서 즉석 연설에 나서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고 호남에서 더 소외됐다며 균형 발전의 과제를 실천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하느라고 지방이 차별받았습니다. 영남, 호남 갈라치기해서 지배하느라고 호남이 소외가 됐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또 소외받은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군산조선소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의 원리를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약속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로서도 이걸 확실하게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계획을 또는 공식적인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성 경기 회복에 따라 특색 있는 소형 선박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원리, 자본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선 경기 회복에 따라서 군산 조선소가 좀 특색 있는 소형 첨단 선박 중심으로 새롭게 길을 찾아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새만금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 국민 토론회를 열어 신속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방문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는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입주할 기업만 확보된다면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늘리고 푸드파크 조성 예산에 대해서도 거듭 물으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푸드파크 같은 것도 고객 유인에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하루 놀이 삼아 와서 뭐 신나게 먹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시식도 잔뜩 시켜주고 홍보가 되니까 그런 푸드파크를 만든 일이라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도 뭐 456억인가 65억인가 485억 그 정도라는데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한번 연구해보고. 소외받는 전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군산과 익산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 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 내역을 보면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 9억 원, 여산면 호월천 홍수피해 정비사업 8억 원, 펜싱 아카데미 조성 4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가 내일부터 14,319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77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3,345농가에 39억 3,852만 원, 면적직불금은 1,974개 농가에 337억 7,824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해 기본형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눠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기능을 다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 단위로 모두 4단계에 걸쳐 캠퍼스 기능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전체 23만 평 규모의 산업체 연계존과 개방형 스포츠존, 의료보건존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정문은 사라지게 되며 산업체 연계존에는 기업 입주가 가능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원광대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기대 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기대 수명은 83.3세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2017년 기대 수명인 82.3세보다 1년 더 늘었습니다. 도내 남자 기대 수명은 80.1세, 여자는 86.5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4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26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선발될 경우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이번 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 시니어 클럽에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익산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직 비대화 우려와 관리사업 재조정 등을 요구하며 보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을 통한 시민의 국민승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시 조직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3개 팀 98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인구는 지금 28만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당연히 기구와 정원 감축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 맡게 될 사업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산시가 진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장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8개 사업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연간 1억 5,700만 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일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등 일부 사업은 현재도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 등의 위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조례안 보류와 관련해 의회 내부에서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설립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전라북도 2차 협의, 시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적합 결정까지 거쳐온 일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마지막 관문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코스트코의 주유소가 입점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주유소 업주 4명은 코스트코의 주유소가 들어서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계획 일부를 무효로 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 오전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내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의 열람과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은 취학 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지 6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문서로 된 취학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군산 상업고등학교와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가 내년 신입생 모집이 모두 미달됐습니다. 군산 상고는 120명 모집에 76명이 합격해 44명이 미달됐고 군산 여상은 160명 모집에 9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학생 모두가 등록을 해도 신입생 충원율은 군산 상고 63%, 군산 여상은 60%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은 군산 상고 85.8%, 군산 여상은 71.3%였습니다. 입양한 강아지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4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1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고문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화상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기존 견주가 안부를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강원도, 제주도가
정부의 강속권 메가시티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광역시가 없어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속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강속권 메가시티를 지정한다면 강속권만의 특색이 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남성이 테이프로 단단히 동여맨 검은 봉투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군청을 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나는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종이 가방을 두고 떠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16년부터 기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돌봄 기본법 등 민생 3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은 무너졌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수소방관하는 민생 3법에 대한 청원운동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이 말하는 민생 3법은 돌봄 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 농업인대학이 오늘 수료식을 갖고 전문 농업 CEO 88명을 배출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수료생 88명에게 수료증을 배부했고 강영애 씨에게 학생회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학업우수자 김미영 씨를 포함한 18명에게 익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익산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모두 1,390명의 전문 농업 CEO를 배출했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받은 익산시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최근 3년간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받은 90명 중 28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 31.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는 개인의 체질에 맞춘 한방 진료로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체내 환경을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하는 치료입니다. 시는 2013년부터 도내 최초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난임 부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 임원 선거가 오는 10일에 치러집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노조위원장에는 조기현, 한창훈 씨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본청과 북부청사, 종합운동장 등 3곳에서 투표소가 운영되며 조합원 1,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투표는 오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을 고문 변호사 5명을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북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입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공모 지원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법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고문 변호사는 각 교육청과 학교 업무에 관한 소송 법률 자문과 법령 재개정, 법률 자문, 계약서를 비롯한 서류 검토 및 작성 등을 맡게 되고 위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동 지역협의체 백명춘 위원장이 추운 겨울을 맞아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이불 18채와 겨울용 패디 1벌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새마을부녀회와 이장협의회 등 3개 단체가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60박스를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노인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베델교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